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장가 기자, 일단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상황 볼 텐데, 자, 포스트 한동훈이 누구냐, 이게 가장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이 지금 조금 전부터 중진 당선인들과 함께 사안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얘기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만 저희가 지금 좀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윤 원내대표는 108석에 대한 이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차기 지도부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백가쟁명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안, 또 일단은 비대위 체제를 꾸린 뒤에 하반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능성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가감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합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눈길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신뢰를 재건할 단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의 구성원 모두가 패배의 시리에 빠져 우왕좌왕할 틈이 없는 집권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의견 통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뭐 비대위 체제로 가냐, 권한 대행 체제로 계속 가느냐, 뭐 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 자,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소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2년 동안에 지도부가 5번이나 바뀌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또 비대위로 저는 갈 필요가 없다 봐요. 비대위로. 지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수습하고 있으니 빨리 저는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제대로 된 이제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능하면 대선 주자급의 최고 중진이 대표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누가 그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안철수 의원은 이제 본인이 안 한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권성동 의원은 이제 친윤 이미지가 좀 강하고 옛날에 원내대표하다 물러났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낙동강을 지켜낸 김태호 이분이 그 대선 주자 그 김두관을 꺾었잖아요. 예. 상당히 그리고 당의 선당 우사로 옮겨가지고 당선된 유일한 분입니다. 전부 다 떨어졌어요. 유일하게 당선됐어요. 따라서 이제 그 영남권이고 개파색도 좀 엷어요. 그렇다면 이제 김태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간다면 나경원. 이분은 약간은 이제 그 약간 비윤 이미지지만 저는 반윤은 아니다 봅니다. 반윤은.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온다면 나경원. 그다음에 그 영남권에는 김태호. 이 두 분이 저는 적임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래 봅니다. 예. 자,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 입장인데 뭐 권성동, 김태호 두 분을 어떤 당 대표 김태호, 나경원. 나경원, 예, 두 분을 추천해 주셨고 조기 전당대회가 맞다고 보십니까? 좀 비대위로 조금 뭐 추스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남해당의 일에 정략적인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네. 정당제가 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때문에 졌으니까 대통령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롭게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야 마찬가지인데 당원들의 의사가 늘 반영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결국은 전당대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관리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습다고 봅니다. 투표에서 뽑는 사람은 누구나 공당의 대표가 되면 대권 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이 출마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이 정도 기준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신조 대변은 어떻습니까? 일단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이제 비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멤버 그리고 당원 의중을 좀 살펴라 이런 말씀하셨고 뭐 최근 보니까 30대 초선이죠. 초선이 되는 거죠. 당선인이죠. 김재섭 당선인 또 새롭게 좀 부상하는 것 같은데 당내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 오늘 이제 중진들과의 간담회가 열리고 내일 이제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규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난 21대 총선 직후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저희가 103석이라는 참패를 당하고 난 뒤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를 뽑는 것이지만 당내 투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내 갈등이 표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08석을 획득한 이번 총선도 저희가 참패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당내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 그것이 전당대회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당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룰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당원 100% 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비판적인 논의가 오고 가는 걸로 봤을 때 일반 국민의 표심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는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민주당이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사실 민주당과 좀 겹치지 않는 시기에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일단 민주당 8월 이전에 해야 되면은 6월, 7월 이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8월 뒤로 넘기게 되면 이제 정기국회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서 저희가 전당대회를 한다? 또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민심을 가감없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총괄 그 비대위 그것을 꾸린 다음에 국민이나 뭐 당원들의 그 중지를 모아서 당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음에 하반기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조금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나 뭐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당내는 좀 신중하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30대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재섭 당선인 입장은 어떤지 사실 뭐 좀 섣부르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일부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어떤 얘기 한번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권 도전 의사 있습니까? 고민 중이지만 저는 조금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딱 잘라서 아니다는 아니네요. 물론 당연히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러면 예. 가야 되겠지만 아직 제가 그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죽어도 못합니다는 아니란 얘기네요. 물론 죽어도 못하는 경우는 없죠. 늘상 하는 얘기가 뭐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배울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울 생각입니다. 당에서 정말 김재섭 아니면 안 돼 정도가 나온다면 아직까지는 좀 저한테는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섭 당선인은 좀 선 긋고 조심스러운 반응인데, 자 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국민의힘이 좀 위기이다 보니까 새롭고 좀 참신한 인물을 좀 일부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김재섭 당선인 정도 30대의 뭐 대표든 비대위의 어떤 총괄 책임자든 세운다면 변화 쇄신하는구나라는 느낌은 분명히 국민한테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만한 용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뭐 이거를 뭐 비대위라든지 전당대회를 12월까지 끌고 가자라는 것들은 아직도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용산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당이 또 움직인다. 그러면 국민들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이 이 정도의 선거에서 거의 말하자면 폭망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완전히 쇄신하고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사 남들이 보더라도 정치권에 있는 여유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과한데 어떻게 그 30대 김재섭 당선자를 초선을 비대위나 당대표로 세우려고 해? 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전환, 발상의 전환 없이는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선 중진들 지금 저 국민이 모였지 않습니까?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조경태 의원까지 다 해서요. 근데 그분들 면면을 보면 다 대통령하고 안 친한 분들이 다 당선됐어요. 그건 뭐겠어요? 국민들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그냥 비윤이나 반윤 쪽에 속하는 분을 세우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좀 젊은 층에 소구할 수 있는 김재섭 30대의 비대위원장 그 정도 선은 뭐 신박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좋은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네. 서정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진 의원들 좀 언급을 하셨는데. 뭐 본인 이제 과분한 자리다, 배울 게 많다 이런 겸손한 자세 보니까 뭐 예. 까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지금 워낙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좀 중량감이 필요하고요. 저 정도면 이제 제가 보기에 뭐 최고위원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은 되는 걸로 최고위원 봅니다.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사안도 좀 관심입니다. 장각이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물러났고 뭐 주말이었어요. 어떤 손글씨로 뭐 어떤 편지를 남겼는데 정치 복귀 의사를 남긴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혹시나도 이제 복귀하게 되면은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뭐 벌써부터 많은 얘기가 나와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인사들에게 잘 지내시라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라면서 향후 행보를 예고를 했거든요. 유학설도 스스로 일축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일찍이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만큼 차기 전당대회에 나서는 방안, 또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가 좀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나오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권 잠룡들은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해줬는데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가? 철부지 초년생 하나가 셀카 찍으며 나 홀로 대권놀이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당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는 데 대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내걸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걸 반응을 해야 되나.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강영욱 씨가 답변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대통령 강영욱 씨? 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영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제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따질 계제는 아니다. 정무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한동훈 책임당을 강하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기에 대한 어떤 고려성 그리고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저로서는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은 뭐 자꾸 뭐 좌파 우파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참 고색창연한 말이기도 하고 이분 계속 좌파 김경률 좌파 한동훈 좌파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측근이죠.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갑자기 대통령 강영욱 씨 얘기를 꺼내서 깜짝 놀랐는데 소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 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보수의 상당히 그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에 그건 놓을 수가 없죠. 책임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저는 재충전을 좀 하다가 이번에 가장 아마 보궐선거가 많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대여섯 명씩 보궐선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돈봉투 받은 의원도 11명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수사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수도권의 험지의 보궐선거가 되면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해서 저는 국회의원 경험 이게 상당히 좋다 봐요. 그리고 다음에 대선으로 이제 출마하는 거 이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요. 이런 두 분 다 저는 이런 게 양비론이 필요합니다. 두 분 다. 홍준표 시장도 이제 뭐 문재인의 개가 뭐 저기 사냥개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이렇게 책임지고 물러난 패장한데 가혹하게 두 번 죽이면 안 돼요. 저는 홍 시장 발언도 과했다 보고. 그런데서 이제 김경률 또 비대위원이 저 뭡니까 저 대통령 이게 뭐 짓는 소리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당의 원로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저렇게 또 비난하면 그래서 김경률 핵에서도 많이 비난받는 거죠. 두 분 다 저는 자제해야 된다 봅니다. 네. 일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때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박지원 부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뭐 추측도 나오고요. 포스트 한동훈. 김경률 씨는 제 예측의 하나는 이제 그대로 따라가시네요. 제가 어떤 건가요? 선거 끝난 후에 당선 안 되고 진중권 씨를 위협하는 방송 패널이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예측 이 자리에서 했는데 잊어버리셨네요. 아마 그 길로 갈 겁니다. 저분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제까지 계속 공직하셨어요. 그렇게 공직했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사셨다는 건데 결과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좀 나라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교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두고 한 말일까요? 한편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지금의 대통령 아닌가요? 교묘하게 지금 대통령도 빗대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잠시만 텀을 두면은 이 사람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못 복귀하도록 대모습을 받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이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정치 현실을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전위원장이 잠시 떠나면요. 여기에 기라성 같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김태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 못 돌아오게 절대 공천 안 줍니다. 이게 정치 현실입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뭐 말씀 종합해 보면은 친윤, 비윤, 뭐 친한, 뭐 어떤 3파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한번 저희가 쭉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